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지역의 후보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포천 지역입니다. 김영우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예비 후보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3선을 지낸 김용우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포천 가평 지역은 일찌감치 예비 후보들의 등록이 이어졌습니다. 포천에서 가장 먼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예비 후보, 민주당 포천 가평 지역위원장을 지내고 지난 12월 26일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이 후보는 군부대와 군사훈련장이 많은 포천 지역에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이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에 사는 우리들 책임이 아니고 결국은 선출직으로 뽑힌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이 포천을 한번 바꿔야 된다 하는 권유회에서 이에 맞서 고향에서 재기에 나선 자유한국당 박종희 예비 후보는 지난 12월 24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6대와 18대 수원 장안구에 출마해 두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박 후보는 다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함을 앞세워 국회 입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나라의 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포천 가평의 발전 시계는 멈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포천 가평은 삶의 질이 더 지금부터 높아지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다시 뛰게 만들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6일 기준 포천 가평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3명의 후보 중 가장 젊은 민중당 이명원 예비 후보, 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민중당 방위비 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젊음의 패기와 열정을 앞세워 누구보다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각오입니다. 20대 국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마에 앞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동기가 농민을 위한 국회, 노동자들을 위한 국회, 그리고 접경 지역을 살고 있는 포천과 가평 주민들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본격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포천 가평 지역의 총선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 가능동에서 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1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안전 우려가 큽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덤프트럭이 우회전을 하더니 역방향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공사장으로 들어갈 때까지 신호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등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트럭이 모든 차선을 막고 보도를 넘어 후진하지만 신호수는 없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의 A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공사장을 마주하고 있는 B아파트 단지의 670여 세대 주민들은 1년 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분진 피해뿐 아니라 각종 안전 우려가 큰 상황. B아파트 정문이 위치한 도로에 생긴 공사장 3번 출구로 하루 수십 대의 대형 공사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죠. 일단은 위험하지. 역주행하고 경사로니까 또 가다가 또 무슨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계속 위험으로 이제 부담되는데. 시공업체 측은 관리 책임을 인정한다며 신호수 배치와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아파트 완공 예정일은 2021년 3월. 반복되는 답변 속에 상황이 나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사 이후를 놓고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사 차량 등 단지 내로 진입하는 대형 차량이 보조 출입구인 3번 출입구로 다닐 예정인 겁니다. 주민들은 해당 도로가 공영도로이기 때문에 수차례 의정부시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시는 권한 받기라는 입장입니다. 공영 도로를 이뤄주는 거니까 이건 교통법규 쪽이라고 봐야지. 근데 역주행을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경찰서에 제보가 된다든지 해서 거기 이제
공사장 추진물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뭐 인허가 대상은 아니에요. 주민들은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과 3번 출입구 폐쇄를 끝까지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의 노는 땅이 도민을 위한 텃밭으로 탈바꿈합니다. 경기도는 유휴 도유지와 미활용 공공부지를 도시 텃밭으로 조성해 만여 명의 도민들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창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용인 흥덕지구에 조성된 도민 텃밭입니다. 14,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텃밭을 2천여 명의 주민들이 가꾸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에 조성된 텃밭은 아이들을 위한 생태 체험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도시 농업의 인기에 힘입어 도민 텃밭을 대폭 늘립니다. 화성 동탄과 김포 한강지구, 고양 삼성지구 등 도내 유휴 도유지와 미활용 공공부지에 조성할 계획. 도내 5개 시에 총 6만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도민 텃밭이 생기는 셈인데 만여 명의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주민들이 아무래도 신선한 야채를 심어서 갖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내가 심어 먹는 즐거움이라는 것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용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 경작자에겐 텃밭 운영에 필요한 영농 기술 교육과 먹거리 나눔 지원 행사 등의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경기도에서는 유휴도유지나 공공시설에서 장기 미개발 부지들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고 이를 통해서 농업 농촌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도민들의 여유로운 삶들을 보장하고자. 도민 텃밭 경장 신청은 2월 초부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하면 됩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6일부터 본격적으로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시는 약 2달간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지난 6일부터 시청 1층 시민봉사과 민원실에 여권팀을 신설했는데요.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경기도가 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 언어 가운데 잘못됐거나 어려운 언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언어는 일본어 투나 어려운 한자, 외국어와 외래어, 차별적 용어 등 114개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별첨과 이길, 명기 등 65개 언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용어로 선정해 개정 대상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도는 퇴출되는 공공 언어에 대해 앞으로 각종 공문서와 자치법규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건조한 겨울철 산불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할 텐데요. 경기도가 올해 80억 원을 투입해 산불 진화헬기 20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 진화헬기 총 66대 중 30%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 도는 산불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도내 산불 발생 건수는 172건으로 전국 산불의 26%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민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일자리 등 경제 분야를 꼽았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8명에게 먼저 내일 선거가 실시되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42.5%가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고 답했고 24.6%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7.5%, 정의당 6.8%, 민주평화당 2.3%, 민중당 2%, 우리공화당 1.6%, 대한신당 0.9%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뽑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5.7%가 뽑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뽑겠다는 의사는 36.1%로 나와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신감이 높게 나왔습니다.
차기 국회의원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국가 정책으로는 일자리 등 국내 경제가 45.8%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가 15%, 세금 등 복지 정책이 14.7%로 각각 2위와 3위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주거 교통 정책과 미세먼지 등 환경 정책, 교육 정책 등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인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자리 창출이 24.2%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19.9%로 2위, 지역 균형 발전이 15.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역 교통망 구축과 미세먼지 대책 마련,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현재 20대 국회에 대한 점수를 묻는 질문에 과반 이상인 56.3%가 50점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총선 영향도에 대해서는 68.2%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조원 C&I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것으로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요즘 택시를 타기 위해서 휴대폰 앱을 이용하거나 콜센터로 전화를 하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택시들은 이제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합돼 운영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시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개인 택시 282대, 법인 택시 10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택시를 콜로 이용하려면 개인 택시 통합 콜센터 혹은 법인 택시 통합 콜센터에 전화해 각각의 택시를 따로 배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번호가 한 곳의 콜센터로 통합됐습니다. 기존에는 각각의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개인과 법인 택시 따로 콜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번호로만 전화를 해도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를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더 편리해진 겁니다. 네, 그동안 시민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원거리 배차나 콜 거부 등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콜센터 통합 운영은 지난 2016년부터 논의됐습니다. 각각 업체의 운영 방식과 콜센터 번호 변경 등의 이유로 통합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택시 이용이 편리해지고 택시업계는 공차거리 감소와 콜센터 중복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수입 증대도 기대되면서 콜센터 통합 운영에 합의하게 됐습니다. 한쪽 콜이 많고 한쪽 콜이 작았을 경우에 작은 콜에 소속돼 있는 차량들이 그냥 이제 쉬는 차량을 배차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배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인데도 아무래도 편리한 점이 많겠죠, 이제. 올해 첫 발을 내딛게 된 양주 지역 브랜드 콜서비스. 아직 통합 콜센터의 명칭과 전화번호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전화해도 통합된 택시 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가 공정한 입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기도는 입찰 참여 업체 가운데 사전 심사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적발될 경우 입찰 방해죄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단체장 회의와 건설업 관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시군의 사전 단속죄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입찰 적격 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 건설업체 가운데 사전 심사를 통해 18개 페이퍼 컴퍼니를 적발해 입찰에서 배제시켰습니다. 포천시는 한탄강 지질공원센터에서 겨울방학 특별 체험 프로그램 알록달록 나만의 지질 케이크 만들기를 운영합니다. 한탄강 지질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은 한탄강을 형성하고 있는 용암대지와 주상절리 협곡을 케이크로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탄강 지질공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불소 양치 용액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보건소는 불소 양치 용액은 구강 내의 세균수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사용 시 약 35% 정도의 치아 우식증 예방과 실인니 개선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용법은 일주일에 1회 10에서 15mm 정도를 30초에서 1분간 치아에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입안에 머금고 가글을 한 후 뱉어내면 되고 30분간 물 양치나 음식물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경기도 교육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자유학년제와 고교 학점제 등 혁신 교육의 고삐를 바짝 당기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올해를 미래학교 설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학교자치 선포를 한 만큼 교육 자치를 통해 선생님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기본 바탕 아래 진정으로 아이들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고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때 아이들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를 이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 학교의 성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자유학년제와 고교 학점제 정착을 위해 교사 정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24개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를 229개 교로 확대해 2022년 전면 시행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 등 현재 입시 제도의 변화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학 진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오히려 결과로 보면 대학 진학에도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분야를 선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 입시가 하나의 그 걸림돌은 됩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도 강조했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올해 총선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 학생은 3만 5천여 명. 선거법 위반을 막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교육 준비도 마쳤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통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과서 3종 10권이 이미 발간이 다 돼서 2019년 도내 68.3%의 학교와 12개 시도 학생들이 교과 융합 토론 창의적 체험 활동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교육 현장의 4차 산업에 맞는 수업 변화를 위해 교실마다 무선망과 무선 단말기를 보급합니다. 또 초등교사 210명을 대상으로 구글 코리아와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미래 교육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에 지친 집배원과 택배 노동자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경기도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는데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이동 노동자 강추위 쉼터가 마련됩니다. 도청사와 공공기관, 소방서 등 240여 곳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장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서 휴게실이 강추위 쉼터로 만들어졌습니다. 집배원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강추위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를 위한 곳입니다.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난방기가 가동되고 마실 물 등도 비치돼 있습니다. 원하면 전문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여름 이동 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에 이어 겨울철 강추위 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추위 쉼터가 운영되는 곳은 경기도청사와 사업소, 소방서 등 도내 241곳. 각 기관 휴게실과 로비 등의 공공공간을 노동자와 도민들을 위해 오는 3월까지 석 달간 개방합니다. 혹한기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강풍이 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한편 경기도는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거점 쉼터인 경기이동 노동자 쉼터를 수원과 성남, 광주, 하남에 설치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